한동수 변호사님 조금 있다가 그 준비 좀 해주세요. 한동수 변호사님 계신가요? 한동수 변호사님 질의할 때 있다가 질의할 증언대에 좀 나와주세요. 법무부 장관님 화면 좀 올려주세요. 장관님 그 지난 9월 24일 날 저렇게 법무부 공고로 떴거든요. 저 내용 뭔지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법무연수원에 있는 검사장에 대해서 2년 후에 강등시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강등이라기보다도 어쨌든 일선으로 보낸다는 건데요. 네네. 예. 그 이게 얘가 이제 아마도 부칙에 소급표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드리잖아요. 근데 실행정절차법에는 신뢰보호 원칙이 있는 거고요. 이 신뢰보호 원칙에 대해서는 이 소급표는 금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지금 법무연수원에 이 개정령 시행 당시에 법무연수원에 근무하고 있는 검사장에 대해서 이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되면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그 한직으로 갔던 검사장 그러니까 한동훈을 수사했고 윤석열 징계에 증인으로 나와서 윤석열 비위를 입증했던 그 검사가 이재명 정권 들어가지고는 강등되어서 또 그렇게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는 수사받고 징계받고 그리고 한직으로 밀려났는데 이재명 정권에서는 이제 또 강등이 되는 거예요. 이 규정을 하시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이 규정이 소급표가 적용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 장관님께서 이게 지금 아마 공고가 되어서 의견을 받고 계실 텐데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뭐 강행 규정은 아니고 네. 어쨌든 그 살펴봐 재량 규정이기 주십시오. 때문에 네, 의원님 말씀 잘 당부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한동수 변호사님 화면 올려주세요. 공소청 이제 아마 중수청으로 바뀔 텐데요. 검찰개혁 입법이 되면 저게 지금 서울중앙지검 배치표이거든요. 보안 수사권을 검찰이 공소청 검사가 그대로 가지게 되면 저 배치표에서 바뀌는 게 있겠습니까?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검사가 가지고 있는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 공소 취소권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서울중앙지검의 배치표, 검사 배치표인데요. 저 수사 인력과 특활비 예산이 보안 수사권을 이유로 그대로 아마도 가지고 지금의 검찰청은 폐지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런데 변호사님, 그 보안 수사가 뭔지 하도 검찰이 지금 보안 수사권 달라고 하니까 제가 통계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검찰이 자기들은 보안 수사 얼마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통계조차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 긴급한 경우, 구속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임박한 사건 등등의 사례를 들면서 보안 수사권을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통계조차 없는 검찰이 무슨 보안 사건을 지금 달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러면 검찰이 보안 수사권 가지고 있는 지금 검찰은 검찰개혁 입법하면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서는 경찰이 사건을 뭉갤 것이다. 수사 지연하고 방치하고 그래서 한없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검찰의 장기 미제가 2025년 7월 2만 건이 넘습니다. 저기에는 6개월 초과에는 1년, 2년, 3년 막 넘어가는 것들도 많습니다. 변호사님 생각하시기에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지금 검찰이 저 장기 미제를 그대로 두고 보안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거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보안 수사 요구를 했더라면 저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가 됐을 텐데 검찰이 저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검찰은 범죄 사실의 그 보안 수사권이라는 것은 변호사님 보시기에 대상이라든가 범죄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제한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 보안 수사권과 수사권이 차이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사죠. 임의수사, 강제수사 모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네. 검사의 수사권을 그냥 가지는 거고요. 모든 국민에 대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유지한다면 공소청의 검사는 수사를 100%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입법은 그것이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변호사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의 그 타당하고 실증적인 접근 방식에 동일합니다. 방금 검찰이 관련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한편으로 이거는 오랫동안 검찰 조직이 그 각종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해서 불투명성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특권을 유지해온, 이익을 유지한 그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일단 검찰 개혁을 할 때 일부 정치 검사들이 일어난 일로 한시적인 부분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부패 검사 그 조직의 그 전현직 검사를 중심으로 한 검찰 카르텔, 그리고 불공정한 수사라는 그런 역사적인 접근들을 가져가야지 올바로 보안 수사권의 그 문제도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보안 수사권이 유지가 된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종 부서와 인력과 특활비들이 그대로 온전하고 상황에 따라서 여전히 복귀하고 확대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